어떤가 봅시다. 일단 제1야당인 원내 의석으로 봤을 땐 제1야당이고 지지율도 뭐 제1야당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로 마쳤죠. 1박 2일의 연찬회를 마쳤는데 아마 내용상으로는 그 연찬회가 혁신 연찬회였을 겁니다. 연찬회였는데 예상키로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관련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연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현재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했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관련 문제는 언급이 없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돼가지고 밖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되고 있는 건지 일부 친박계 의원들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런 것은 지금 연찬회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낫다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나온 것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하면서 비판 결의문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연찬회 가기 전에도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 관련해가지고 신적폐란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을지프리드 가디언 훈련 중에 서로가 건배했다는 이런 지적까지 하면서 신적폐란 얘기를 하면서 비판적인 결의문을 냈고요. 이 과정에서 이철우 의원 이낙연 총리의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이 이번 달 31일까지 사드 배치, 추가 배치를 완료하도록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정보를 밝혔는데요. 막상 이낙연 총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가십부를 흘러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서초구의 소속 의원이죠. 여기서 무슨 야한 닭은 뭐 해가지고 이상한 퀴즈를 내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소리를 조금 하여튼 뭐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과연 이렇게 연찬회를 통해 살려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이런 연찬회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지 남기고 있는 과제는 뭔지 추가자를 조금 본 다음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제와의 단절입니다. 국정 파탄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고 구체제와 단절하고 새로운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야지 생존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유능한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세력이 국민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다. 통합과 화합을 통해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어 보수의 정신을 계승하는 제1야당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앞장선다. 하나,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독려하는 민생국회 구현에 총력을 다한다. 네, 지금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어떻게 혁신 연찬을 통해서 좀 뭔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기현 의원? 그러니까 뭐 이미 보도에도 나왔지만 토론하고 논쟁과 그리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혹시 대안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 보수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 뭐 잘 못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또 지적이 하나하나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은 꼭 발목 잡기 위해서 비틀기 위해서 때리기 위해서 수단만 찾고 있는 정당이 아닌가. 지금 보수가 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또는 새로운 개혁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으로 맞서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냐. 그 대안을 놓고 논쟁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때리기만 하고 보수는 그러면 어떻게 갈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의 성찬, 즉 선언만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 정서에서 더욱더 동떨어진 것 아니냐. 어제 저런 자리에서 정말 조금 전에 홀딱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저런 농담 섞인 이런 비아냥들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리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세기를 찾겠다고 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확하게 왜 무너졌는지 그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 워크숍 전에 연찬회 전에 했던가요? 그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주대한 사회민주주의 연대 그 대표를 불러다가 강연을 들었는데 아까 홍준표 대표가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내용을 했어요. 구체제와 결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 중에서 부정적인 것 예컨대 전두환 집권 시기나 이런 건 청산하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정무 실장? 필요하죠. 저는. 근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 필요한데 가능하지 않냐면 예. 저는 좀 전에 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108번뇌가 안 보인다. 열린우리당 시절에. 예.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일단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쩌면 집권 여당이 집권 첫 해에 보여야 될 게 108번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잘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봤는데 자 지금 왜 그 구체제와의 단절이 그런 공허하게 들리냐면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107석입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107번뇌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든 재선 의원이든 첫 번째 연찬회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곧 정기국회가 열리고 한다면 예. 이제 이 진짜 집권 여당하고 부딪혀 나가면서 상임위에서 각계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연찬회에서는 각 의원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게 야당의 목소리입니다. 야당은 원래 사실은 목소리들을 내면서 자기의 어떤 자기 정치도 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전열을 막 가다듬어야 되는데 근데 절기를 보여야 구호는 되는데 우리는 하나가 구호인데요. 보니까 네? 우리는 하나다. 그게 그렇죠. 구호인데요. 그게 우리는 하나다가 구호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아하. 봐요. 결기가 없어요. 그리고 열정이 없어요. 도대체 지난번 4.13 총선 때 어떻게 공천을 했길래 이렇게 무기력한 초선들만 보이는지 초선 의원들 이름도 기자들이 기억을 못한대요. 왜? 기자들한테 뭔가 좀 메시지를 던져줘야 기사거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런 이번 연찬의 가장 구체제의 단절이 안 되는 이유가 의원들 열기가 안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지원 교수가 바로 이어서 발언하고 싶다고 저한테 신호를 보냈어요. 저도 뭐 이종건 그 실장님의 말씀에 100%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예. 뭐 이번에 이 자유한국당 연찬을 지켜보면서 떠오른 단어가 그겁니다. 답정너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답만 해라, 대답만 해라 그 이야기인 것이죠. 말 그대로 지금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목소리 자체가 지금 실종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 사실 위기였던 것이 2004년도 아닙니까? 천막당사 시절에 그때 그 당시 구원투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하였습니다만은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총선을 치르면서 당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상당히 그 남원정으로 대변되는 소장파들의 그런 여러 가지 개혁 목소리들이 예. 같이 어우러지면서 대한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보면 사실 뭐 지금 친박 청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그 논란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예. 아마 그 이유는 분명히 또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 만약 이재용 삼성그룹 그러니까 부회장에 대한 재판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유죄로 놓은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 문제를 갖고 또 왈가왈부한다면 예.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런 냉정한 현실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이해관계에 가장 직면에 있는 사람들이 친박계라고 한다면 친박계 예. 입장에서는 일단 소나기 오니까 좀 피하고 보자 예. 그런 반감자직 자신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의 사실 앞으로 미래가 돼야 될 소장파들이 일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당의 자유한국당의 미래 자체가 어두운 것이 아니냐. 예. 왜 그러면 입을 닫고 있을까? 야, 이거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함부로 나섰다가 내 다음에 공천 안 되면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해만 지금 매몰돼 있다 보니까 정작 당의 앞의 미래가 상당히 암담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예. 지나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네, 김광덕 부장. 제1야당이 이제 살아나고 제대로 되려면 네.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두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제1야당은 견제를 제대로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를. 네. 근데 그거는 뭐 견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라 해야 되는데 네. 대안이 제시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뭐냐 하면 그래도 바로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비전과 노선을 제시해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첫 번째 걸리는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청산하는데 그게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하거나 뭔가
이 청산하는 작업을 해야 바른정당과의 어떤 보수 통합도 이뤄내고 그다음에 외연이 확장이 되는데 또 그러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사실상 새누리당 지지도가 15% 전후 나오는데 거기에 3분의 2 이상이 사실 친박 지지층이거든요. 사실상 유권자가.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번에도 누가 나서서 발언을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결국에 정당은 역시 뭐니 초선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당의 지도자가 중요한데 예. 당의 지도자의 진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은 그게 사람 지지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네. 과연 홍준표 대표가 그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거기도 찬반 양론인데 그것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지금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뭐 그럼 보통 연찬회 이런 거 참석하지 않는가요? 이번에 이제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어요? 좀 설명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그러니까 여의도 실종 사건의 첫 번째 원인은 제가 얘기했어요. 그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차 교수는 그게 아니라고 또 얘기하던데. 아니, 그거는 뭐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제 생각엔 여의도 실종 사건이다. 예. 저는 제 생각 하고 그 있잖아요. 개념이 형성되는가 좀 지켜보죠. 예.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이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봐요. 아하. 이게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략을 잘못 짰는데 전략의 핵심이 뭐냐 이게 출박구어. 설명이 필요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당이 구해질 것이라는 그런 전략을 짠 게 아하. 그런 기본 전략을 짠 게 저는 잘못됐다. 출박구당. 그런다고 해서 아. 절대 당이 구해지거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는 실제 지금 1심 끝나면 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예. 그 현재로서는 차명진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호위하는 입장이네요. 그거를 제가 무슨 언제 그 양반한테 무슨 월급 받았습니까? 호의하게. 그냥 혹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당한 원칙에 정당한 원칙. 맞지 않다. 그건 아하.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라고 못하다. 생각한 겁니다. 예. 그분이 이미 탄핵을 당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을 책임을 졌기 때문에 예.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결 낼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예.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원당치 못하다. 그런 그래서 얘기는. 이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의롭지 못하고 전략 미스다. 그러면 그 시간에 지금 뭐를 해야 되느냐? 예. 야당의 역할은 뭐냐면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거예요. 무슨 뭐 대안이고 뭐고 간에 그런 건 정치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여당을 공격하다 보면 예.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겁니다. 예. 현재 두 가지 점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 민주주의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했지만 훼손되는 거 한두 가지만 시작해 보시죠.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무시로 사실은 어떤 법적인 절차나 국회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정책 결정을 다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불법 행위를 했다고요? 원전 폐기라든가.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했다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이제 어떤 뭐 결정을 낼 수는 없지만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자유한국당이 문제제기를 계속 해야죠.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예. 이 왼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지금 퍼주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공격을 해서 실제 보면 사드 현장에도 가고 예. 중국에도 항의하러 가고 네, 일단 그죠? 거기까지 하시고. 고리 원전에도 가고 이런 좀 적극적인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못 하고 있다. 그런 걸 안 하고 예. 뭐 박근혜를 출당하느니 마느니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이제 이거 소위 궤도 이탈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예. 존재감이 안 보인 거고 이것이 여의도 실정의 두 번째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너무 길게 또 하시긴 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차명진 전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전략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또 그게 원당치 못하다라고 좀 이제 보고 있는 견해 같습니다.